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컴퓨터 켜주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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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교재 없어요, 여러분. 회계 표시 방법이고요. 지금 하는 건 좀 여러분들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음, 혹시 회계 2급, 예, 건너뛰신 분들은 아니고, 회계 2급, 배우지 않고 올라오신 분들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회계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보시면 뭐냐. 자, 예를 들어보죠. 이게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되게 비싼 집에서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맨날 자랑하는 게 좀 꼴불견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저 되게 비싼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얼마짜리 집이에요? 했더니 제가 딱 제 장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렸는데, 1억. 그럼 1억이 엄청나게 비싼 집은 아니잖아요. 부자예요, 막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뭐야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40억 빼기 39억 그러면 이거 약간 느낌이 그러죠. 그냥 1억 보여준 것보다는 40억 주고 샀는데 좀 오래 산 집이 되겠죠, 여러분. 오래 사는 집. 맞죠? 이렇게 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왼쪽은 그냥 뭐야 이거고 그 다음에 후자는 비싼 집 맞네. 근데 좀 오래되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이렇게 우리가 40억 빼기 39억 이렇게 하자고 그냥 1억으로 보여주냐? 아니면 40억 빼기 39억으로 보여주냐? 뭔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후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는 뭐를 보시는 거냐면 감가상각은 고득할 거고요. 감가상각을 통해서 회계에서 표시하는 방법이 뭔지를 일단 잘 보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건 단지 1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23년 1월 1일에 차량을 1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걸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내용연수라는 건 요거는 우리가 사용기간을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우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사용기간, 이제 사용하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라는 말이 붙으면 그게 사용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걸 좀 암기해 주시고요. 물론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1월 1일 날 분계를 차변에 차량운방후라는 자산 잡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이제 2023년 12월 31일이 됐고요. 1년 탔잖아요. 그럼 1년 탔다라는 건 차를 1년 사용한 거죠. 그럼 1년 사용했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감가상각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시하는 방법을 일단 보시는 거고 감가상각비 구하는 건 요 표시 방법 끝나고 바로 나올 거야 아마요. 잘 보세요. 일단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건. 자,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그리고 20만 원의 차를 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20만 원 까면은 장부상에는 12월 31일 날 차량 운반구가 얼마로 표시됐냐? 그냥 딸랑 80만 원 이렇게 표시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 진짜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에 현금 말고 차량만 보세요. 차량만 놓고 보면 그냥 차량 운반구는 8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사례 들은 것 중에서 건물로 따지면 그냥 1억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40억 빼기 39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보여주면 이용자들한테 주주들이 80만 원 주고 산 차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 회계 입장에서 뭔가 많은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냐면 내가 이 차는 100만 원 주고 샀다. 샀는데 1년 타다 보니까 20만 원이 감가상각이 돼서 그래서 80만 원짜리 됐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건 얘가 아니라 후자의 방법이고요. 얘를 같은 계정 과목을 써서 빼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접 깐다, 직접 같은 계정 과목을 써서 깐다라고 해서 직접 차감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일단 자, 근데 이제 간접법 요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 화면 보실게요. 이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요거 또 왜 이래? 이거 그냥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할게요. 좀 이따 다시 해요. 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요런 거예요. 요거. 좀 확대서.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건물하고 이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 보시면 돼요. 건물하고 기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이 회사가 건물을 78억 주고 샀어요. 모든 건물의 총 합입니다.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78억 주고 샀어.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누계라는 표현이 회계에서는 누계라고 해요, 누계. 아시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누적된 금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이 건물 78억 다 해서 78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25억이 빠졌어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요 아래도 보시면 이 기계장치 총 129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111억이 까졌습니다. 이렇게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이고 제조기업이면 이게 얼마짜리 주고 샀고 여태까지 감가상각으로 얼마 까졌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와 같은 감가상각을 다른 이름으로 까는 거예요. 감가상각으로 까졌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면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디 태생일까요? 우리 분계는 마이너스 분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조건 숫자 플러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건물을 빼는 놈이에요. 그럼 건물, 기계, 차량 운반은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차변.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대생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름만 감가상각 누계액이지 얘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를 간접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빼는 거예요. 아시죠? 요런 애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자, 요거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제가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 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직접 써버리면 차량 운반구가 그냥 8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차량이 감가상각으로 빠졌다라고 해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얘는 차를 그냥 까는 놈이에요. 차를 근데 직접 가면은 아까 했던 우리가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가 까졌다라는 표시가 안 되니까 감가상각으로 20만 원 까졌다라고 우리가 차량 운반구를 간접적으로 까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그럼 차량 운반구는 얘는 차량 운반구가 이름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맞죠? 본질은 차량 운반구를 빼는 놈이지만 이름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차변에 100만 원. 그죠? 그리고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대생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건물이나 기계장치하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계는 플러스로 끊어야 되니까 대변에 끊는 거지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요 차량은 감가상각 자산하고 같은 쪽에서 같이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차량 운반구 쪽으로 이양을 해야 돼요. 이양하면 마이너스가 걸리겠죠. 아까처럼. 그렇죠? 그럼 이용자들한테 이 차 10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여태까지 타다 보니까 20만 원 까졌어요. 그래서 80만 원짜리 차 됐습니다. 약간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년 탔으면 이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은 얼마 됐을까요? 40만 원, 그죠? 차는 100만 원 이렇게 가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너 2년 타서 40만 원 감가상각으로 까졌잖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거. 자,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이제 뭐를 줄지 아는 들어보실게요. 우리 여태까지 장부 금액이라고 하면 장부상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었죠.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 100만 원은 매입한 금액이에요? 남아있는 금액이요? 100만 원.
매입한 금액이 남아있는 건 8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시험에 얘를 이렇게 주고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실기 나중에 실기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낚시를 많이 당하시는 게 이 차량 운반고의 장부 금액은 이라고 물어보면 100만 원이라고 답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쓴 거지 안 줘요. 이렇게.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80만 원이라고 하셔야지 100만 원이라고 하시면 그 취득원가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감가상각 자산이죠. 감가상각 자산은 다 감가상각 누계획을 달고 다녀요. 맞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운명 공동체라고 할게요. 이렇게 운명 공동체까지 고려한 후의 숫자를 우리가 장부금액이라고 하지 위에 있는 걸 장부금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아있는 거 80만 원짜리 차이인 거잖아요. 아이 오케이?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항상 운명 공동체라는 거 아셨죠? 그럼 미리 좀 할게요. 미리 좀. 자,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차를 팔았대요. 그럼 차를 팔았으면 차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좀 이따가 할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세트로 다니는 애들 있죠? 세트로 다니는 애들은 얘를 팔았대. 그럼 차량 운반고 별도 날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별도로 날리지 그냥 80만 원을 퉁쳐서 날리지 않아요. 이렇게 끄는 거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차를 팔할 때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 운반고는 차변대생이잖아요. 그럼 차변대생이니까 깔 때 대변으로 까야죠. 얘를 팔았을 때 만약에 그럼 차변에 있는 놈을 대변으로 깔 때요. 차량 운반고 80만 원 이렇게 잡으면 틀려요. 틀려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100만 원이로 적혀져 있잖아요. 차량 운반고 자체는 100만 원 이렇게 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우리 분계로 끊으면 분계는 무조건 금액이 플러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일단 본래 위치가 차변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에요. 그럼 대변을 다시 날려야 되잖아요. 그럼 차변으로. 그래서 이게 감누라고 좀 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없애야 무조건 정답으로 인정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운명 공동체 애들은 각각 날려야 돼요. 아시죠? 마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같이 가는 건데 오빠가 어디 들어갔어. 근데 오빠 어디가 나랑 같이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항상 운명 공동체니까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 없애야 되지 퉁쳐서 80만 없애면 안 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